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터키 아시죠? 뭐 국명을 튀르키예라고 바꾸었다고 하는데 저도 튀르키예라고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영 익숙해지지 않아서 터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혹시 터키의 공군력이 얼마나 붕괴하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 터키는 F-35의 공동개발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F-35의 개발국 중에 하나이므로 자신들의 손미사일을 F-35의 통합까지도 추진했던 나라였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S-400을 도입하려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공동 참여국 지위를 박탈당함은 물론 아예 F-35를 도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배려해서 F-35 대신 원래 가지고 있던 F-16 전투기의 개량과 추가 구매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미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죠. 그래서 현재 터키는 여전히 기존 F-16을 주력기로 운용 중입니다. 뭐 다행히 전투기의 수출은 금지되었지만 이미 기존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장비의 군수 지원 자체는 금지가 아니라서 여전히 부품 등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해서 지금도 F-16을 주력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2022년 8월경에 터키 공군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가 미국의 B-52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 중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터키도 나토 소속이기 때문에 나토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B-52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터키 공군의 F-16은 에게해 상공을 지나는 중 미상의 레이더로부터 조준을 받았고 그 미상의 레이더가 뭔지 어떤 레이더로 조준을 받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로부터 놀라운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그 당시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터키 공군의 F-16을 조준한 것이며 심지어 전자전까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그리할 수밖에는 없었던 이유가 에게해는 그리스 영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게해에 있는 모든 섬은 터키 본토 바로 앞에 있는 섬조차도 다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적국인 터키 공군이 아무리 나토 임무 중이라고 해도 자국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키는 그리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도 자신들을 조준한 전투기를 탐지도 못했고 심지어 기종조차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터키는 이게 그리스 공군이 한 일이라는 건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터키 내에서도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한 일인지 아니면 F-16이 한 일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마디로 터키는 그리스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상대 전투기의 기종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터키의 F-16이 아주 오래된 구형이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블로고 12와 엔진만 다른 블로고 10 모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스 공군과 터키 공군은 같은 F-16을 가지고 에게해 상공에서 서로의 꼬리를 잡으려는 추격전을 벌일 정도로 막상막하로 치열하게 싸우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터키 공군은 그리스 공군이 레이더를 조준해도 그 기체를 탐지하는 건 물론 기종조차도 판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찌 된 걸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왜 생긴 걸까요? 그건 바로 에이사 레이더 때문입니다. 터키 공군은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전혀 현대화하지 못했지만 그리스 공군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리스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도 F-16V로 개량해서 그 전투력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터키 공군의 F-16에도 레이더가 있고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고작 알아낸 거라고는 레이더 조준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상대 전투기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기종조차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LPI 기술 때문입니다. LPI란 뭐냐면 저피탐 레이더 기술이라는 겁니다. 모든 A사 레이더들에는 바로 이 LPI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LPI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대의 전자전 장비가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면 상대의 레이더를 역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터키 공군이 레이더가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게 된 건 정확히는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LPI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로는 상대의 A사 레이더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사 레이더의 어떤 기능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주파수 변조와 시분할 기능 등 A사 레이더의 고유 기능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사 레이더는 상대 전자전 장비가 역탐지할 수 없게 레이더 조사를 엄청나게 짧게 하고 그리고 레이더 빔 자체를 일종의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 잡음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레이더의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레이더파를 최소한으로 내보내서 적이 탐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기능들은 A사 레이더의 기본 기능이고요.
LPI는 여기에 더 전문성을 가미해서 상대가 아군 레이더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터키 공군은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자신들을 조준해도 조준 사실만 알았을 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 상태로 공중전이 벌어졌다면 터키 공군의 F-16은 누구에게 공격받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격추되었을 겁니다. 더욱더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죠. 터키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그리스 공군과 터키 공군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F-35 같은 스텔스기가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LPI입니다. 스텔스기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도 디지털 방식의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고, 상대의 A사 레이더가 어떤 방법의 저피탐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안다면 아무리 LPI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국산 A사 레이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PI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LPI 기능을 사용해도 상대가 그 레이더의 LPI 방식을 알고 있으면 탐지 가능하다고 했죠. 현재 판매되는 모든 A사 레이더에는 이 LPI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형 A사 레이더와 자국군이 사용하는 A사 레이더의 LPI 기능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출형 A사 레이더는 상대가 충분한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LPI 기능을 사용해도 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레이더는 자국군만을 위한 LPI 모드를 별도로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는 더욱더 우리 A사 레이더를 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각종 A사 레이더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LPI 기술을 개발 중이고, 당연하지만 보람의 전투기의 레이더의 LPI 모드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산 레이더에 탑재되어 있는 이 LPI 모드만으로도 우리 보람의 전투기의 존재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당장 일본과의 공중전을 상정해보죠. 일본의 주력기는 F-35와 F-15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F-35와 F-15를 가지고 있고,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F-35의 레이더에 적용된 저피탐 모드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F-35가 스텔스 모드에서 LPI 모드를 사용해도 역탐지가 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자신들의 주력기인 F-15도 A사 레이더로 개량 중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F-15도 똑같은 개량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보라매라는 자체 전투기가 있고, 이 전투기를 위해서 A사 레이더도 별도로 개발했고, 그리고 이 A사 레이더를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LPI 모드를 개발 중입니다. 결론은 일본 전투기의 A사 레이더가 아무리 저피탐 모드로 우리 보라매를 조준하려고 해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태이지만, 반대로 우리 보람의 전투기가 저피탐 모드로 일본 전투기를 조준해도 일본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LPI 모드는 일종의 전자전의 한 분야로 현재 여겨지고 있으며,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모든 나라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을 LPI 모드를 개발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나라는 전자전 분야가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취약하기에 우리 개발자들은 더 열심히 국산 A사 레이더의 LPI 모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가요?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대등하게 싸우고 있던 터키와 그리스 공군이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터키 대통령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터키 공군은 지금 끊임없이 추락 중이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TFX라는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엔진 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현대의 공중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A사 레이더가 없는 전투기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게 해준 사건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우리 보람의 전투기의 필요성과 국산 A사 레이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A사 레이더 기술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자체 전투기와 자체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가 없는 일본은 이런 큰 약점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는 우리나라 공군에게 엄청난 약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